자, 이번에는 제일 여러분이 이제 장애인 부서를 맡고 우리 장애 아이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볼 때 이제 이거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 고민도 많고 이따가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운 행동,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도전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어려운 행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행동을 보였을 때 조금 이제 여러 접근 방법이 있지만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배우는 그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는 지금 여기에 제가 그 그림처럼 화를 잘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태섭이 그 아이가 노래하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에 툭하면 누구를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런 화를 내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본인 자체가 화가 많은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뺨을 찰싹찰싹 자해하는 이런 아이들도 어려움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는 아이인데 전에 이제 공개 수업을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울지 않는데 낯선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면 하루 종일 우는 1시간 내내 우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괜찮다가 그 어떠한 밖을 나가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이 던지는 행동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금 제가 5가지 그림을 제시를 했지만 이런 우리가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고 이렇게 그 매일 같이 일상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또한 그 감각 추구라고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벽을 막 쭉 그으면서 그 소리를 너무 우리는 너무나 귀 예민해서 싫은데 그걸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막 하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버스를 탈 때 그 이제 창문을 여기 부분을 굉장히 뭐 자극을 했을 때 그런 약간 이제 본인의 이렇게 약간 즐거운 기분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굉장히 막 두들려서 그때 이제 학교 버스가 다 이렇게 창문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두드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그 다른 이제 감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감각 도구를 주고 이제 이렇게 스펀지처럼 여기에 이렇게 장갑을 끼도록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보통의 아이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보다 더 예민하고 크게 들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만족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와 더불어 이러다 보니 또 결핍적인 부분도 있죠. 사회적인 기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자기를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결핍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 상황에서 지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약간 행동주의적인 접근이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교사니까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에서 많은 좀 더 분석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주의 접근으로 한번 이론을 펼칠 텐데 교회는 이런 발달주의적 접근에서 굉장히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모든 활동 속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약간 이 행동주의적 접근과 발달주의 접근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져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복합적으로 발달 가업이 회복되면 행동을 따라온다는 이론이거든요.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저렇게 애들이 행동을 하면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신체적으로 제지도 하고 무서운 표정과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인권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의 존엄성 부분이나 아이들을 존중하는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나 일정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지 못할 때 또 이런 행동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을 이제 교육적으로 얘가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행동이 왜 일어났을까, 그 기능적으로 행동을 이해하고, 아까 제가 장애를 사회적인 맥락으로 보라 그랬는데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 어떤 맥락적인 거, 그다음에 그 행동 대신에 다른 좋은 행동을 대체해보고, 그다음에 학교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장면에서 통합적으로 또한 그 나이를 고려하면서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총체적인 접근법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게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에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학습되는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ABC 모형인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 분석적으로 보는 눈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꼭 즉시적 사건이 아니고 집에서일 수도 있고 그 잠재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뭔가 있을 거다. 환경이든 활동이든 관련된 사람이든 정서적 상태이든 그 아이의 내재된 기억이든 어떤 발달적인 측면이든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하는 이런 ABC로 행동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계속 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기 보면 행동을 제가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를 들어서 이거는 그 A, B, C, D, I까지 제가 어떤 사건을 했는데 한번 내가 맡은 아이를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이 표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일어났어요. 자, 물건을 던져요. 근데 물건을 던지는데 평소에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뭘 이렇게 자꾸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상대방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다른 아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 던지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앞에를 봤을 때 이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F 뭘까요? F? 매일 반복되는 과제. 만약에 엄마가 구몬 수학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구몬 수학을. 근데 너무 싫어. 근데 매일 엄마가 구몬 수학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앞에. 그리고 쓰더니 이제 막 야 오늘 이제 구몬 수학 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막 던져요. 막 옆에 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속 결과 C를 보면 그래서 비제지도를 볼게요. 다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엄마가 또 이제 다시 가르쳐 가면서 훈계하면서 또 저기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반응이 그냥 말을 듣고 그 나쁜 행동이 줄어들었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제지도 막 하고 막 화도 내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더 심하게 물건을 집어 던져요. 던지거나 학생의 반응이 이래요. 그러면 이 엄마가 하는 이 제지도는 옳은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
막 이렇게 똑똑하셔.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언어 방해 행동. 언어 하나만 해볼까요? 언어 방해 행동이 있어요. 자, 그 앞에 사건에 교사가 다른 학생 지도할 때, 이제 모두 이제 우리가 교사가 충분해서 뭐 1대1로 하면 좋지만 이렇게 교사도 부족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 같은 데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많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다른 학생을 지도하면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막 이렇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거나 방해 행동을 해요. 그래서 C 보세요. C에 C 뭐 행동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애를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너 이 행동을 어떻다고 생각해? 뭐 이게 뭐 옳다고 생각해? 뭐 옳다 생각해? 막 논리를 해가면서 막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 가르치고 있을 때 네가 소리 내는 게 너가 옳아? 뭐 틀려? 이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막 그 행동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의 반응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이면 하지 말아야겠다 반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C에 보면 뭐랄까요? 소리질을 더 심하게 만약 결과가 소리를 막 더 질러요. 그러면 이 C 이 부분에 이런 지도 방법은 이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행동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례를 빨리 너 스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방금 사례를 들은 것처럼 예시 지금 4가지 사례가 있는데 앞에 사건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뒤에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지 자, 첫 번째 저 원래 몇 명 안 될 때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이름 보이네. 권영한 선생님 예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어떤 행동이 일어났죠? 네? 네. 일단은 이게 때렸다 이거 수철이가 저기 수철이를 때렸어요. 왜 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거는 책을 이건 아주 심플한 단순한 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막 이렇게 유추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최하원 선생님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방해하는 행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죠? 네? 이거 많이 집에서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놀러 가려고 막 하는 순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빠가 막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이 전화 통화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 앞에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민수는 엄마가 채소를 그 접시 위에 놓으면 그거 던져버렸어요. 자, 왜 던졌을까요? 앞에 어떤 이유가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엄마가 접시 위에 놓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 무의식 이건 조금 한 단계 높아요. 자, 접시에 놓았어 엄마가. 자, 이거 뭐 이렇게 당근하고 오이 이걸 넣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채소가 싫어서 그거는 이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소영이는 병원 가는 길에 놀이터를 보면 소리를 질러요. 자, 놀이터를 보면 소리를 질렀어. 이건 2가지 정도 생각을 더 할 수 있어요. 자, 놀이터를 보는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안 가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한 저기에 놀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자, 왜 그 놀이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를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병원 가기 싫었을 수도 있고 또 놀이터에 놀고 싶은 행동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점점점 난이도가 저기 이것처럼 행동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그냥 알아챌 수도 있는 행동도 있지만 어떠한 그 맥락적 상황을 보고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자, 행동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은 어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 어릴 때 보세요. 아마 이것도 쉽게 그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봤더니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 있어. 저희들도 어른도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회피, 싫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획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관심, 성인이나 또래 좋아하는 물건, 어떤 아까 이제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 이런 거 뭔가 얻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피, 피하기 위해서 이 과제 이렇게 싫어. 뭐 아까 그 구몬 수학이 너무 싫어. 이렇게 과제나 활동, 그다음에 내가 또 어떤 아이는 사람들 속에 무리에 있는 것들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죠. 사람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과다 자극,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게서 회피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링크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이 아이의 그 엄마와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Oh, not right now, honey. All right, it's lunchtime. But why? Because it's lunchtime. It's not time for brownies. Open I said it's not time for brownies. it. Open it. Open it. All right, you can have one. One brownie. That's it now. 아마 이런 상황 아마 아이 키우신 분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다 보고 그 다음과 연결이 돼서요. 하나만 더 볼게요. Come on, baby. Get some errands to run. Come on, get your shoes and your coat on. Come on. Come on, let's go. Hey, come on. Listen to me, we gotta get going. Mommy's running late. Stop that, right? Look, Mommy, if I help you put your shoes shoes on. Will you put your coat on? Come on. Come on, Mommy, help you put your shoes on. Hey, come on. Hey, I gotta go. I don't have time for this now. Sit up now. Sit up now. Come on. Come on. Come on. You get your coat on, alright? 자, 잘 보셨죠? 자, 이 첫 번째 이 아이가 첫 번째 영상에서 아이가 자꾸 쿠키를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다음에 먹으라고 다음에 먹자 자기 했는데 한 번에는 말을 안 듣단 말이에요. 또 요구를 해요. 또 요구해서 또 안 되는데 이제 얘가 소리를 질러 발을 둥둥 구르고 행동이 되게 세져요. 행동이 세지니까 엄마가 마지막 한숨을 쉬면서 과자를 내주죠.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훈계를 받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만 어떤 장애가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게 발을 쾅쾅 구르고 더 이렇게 세게 하니까 이걸 주는구나 이게 더 악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마 이제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침에 막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고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이제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아까는 앞에 선행 사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이 행동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나타난 행동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앞에 나이가 이제 점심으로 김밥을 받았어요. 김밥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막 쿠키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 김밥 안 먹어. 과자 쿠키를 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엄마가 김밥을 치우고 쿠키를 다시 굽기 시작해요. 이제 아까 앞에 그 첫 번째 영상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자, 이 행동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원하는 행동. 아마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바닥에 누워서 떼구르고 막 이런 친구들도 가끔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앞에 사건에 엄마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고 칭얼대면서 싫어, 지금 하기 싫어 하고 울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면서 울지 마 하고 아까 이제 그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정리는 중요한 거야. 이제 가르쳐요. 훈계를 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이 이번에 그치는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떤 기능을 한 거죠? 어떤 기능을 한 거죠? 어려워요? 엄마의 관심을 끄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제 엄마 직장을 다니는 엄마라고 생각해봐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했는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도 뭐 돌봄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제 와서 엄마에서 사랑을 받고도 싶기도 하고 엄마하고 더 이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지금 막 정리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행동을 이제 싫은 행동을 막 울고 있는데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아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엄마가 나를 안아주네. 이게 내가 원했던 따뜻함의 보상이 지금 내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니까 엄마가 다독거려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좀 많이 해요. 근데 뭐 냉정하게 뭐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러면서 행동이 이렇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내가 우는 반응을 해서 더 이렇게 애정을 갖는 거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볼게요. 자, 엄마는 라이 숙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라이 벙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결과 엄마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거기 있게 놔둬요. 자, 이런 경우도 아마 여러분도 이게 크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도망을 갔어요. 엄마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 또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도망갔더니 거기가 조용하고 아주 그냥 컴퓨터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좋아요. 자, 이 행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회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방에 들어가면 뭐 컴퓨터 게임이 있다면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능은 맥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만 파악하시면 너무 머리 쓰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 아까 쿠키 그 영상을 떠올리세요. 자, 원하는 것 얻기 이게 있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쿠키를 먹고 싶은데 엄마는 나중에 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먹으라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기 전에 과자를 주기 전에 점심 나중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점심을 먹은 후에 과자를 먹자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서 시각적으로 안내해서 이 아이가 이런 텐트럼 막 이런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순서를 바꿔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피 회피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아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뭐 저녁에 미리 예고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것도 이제 과제 순서를 먼저 옷을 입힌 다음에 TV를 보게 한다거나 이런 순서 배치를 바꿔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심 끌기 같은 경우는 미리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다른 뭐 또래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강화를 해서 부적절한 관심을 끌어내는 부분을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강화를 해서 이런 부적절한 관심을 끌기 행동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그 아이가 이걸 치면서 여기에 어떤 감각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같은 경우는 감각 추구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랑말랑해서 이제 그 다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 자극에서 다른 자극을 제시해서 상쇄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여기 사례를 볼게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앞에서도 봤지만 행동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보세요. 자, 어떤 활동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아마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서 활동을 방해하는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큰 소리를 내서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사건도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사건은 선생님이 다른 친구를 보거나 다른 친구들하고 뭐 하거나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일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여기 후속 결과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성인이나 또래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소리 낼 때마다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선생님은 말로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돌아서 왜 그래 하고 관심을 줬어요. 교사가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이게 행동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앞에 사건, 앞에 선행 사건 앞에 이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자, 이 약간 부적절한 관심을 계속 이제 기울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매일 아침에 이제 눈 마주침이나 하이파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소를 해줘요. 긍정적인 이런 특별한 인사법이나 선생님들 아마 많이 잘 하실 거예요.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야, 너 왔어 하고 하이파이브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 아이들 막 세워서 인사도 하게 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 역할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료 칭찬 카드도 집으로 이런 앞에 우리가 그런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칭찬이 된 걸 통해서 이 부적절한 관심에 대해서 감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행동에 대해서 이 반복적인 소리는 이게 적절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몸짓이나 사인 신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소음 대신에 손을 들어온다거나 선생님만 아는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온다거나 해서 비밀 신호를 나하고 래퍼가 형성되게 약속을 하면서 그래 선생님이 봐달라는 거구나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이때 그 신호를 보낼 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해서 부적절한 행동 대신에 다른 이제 긍정적 대체 행동을 통해서 지도를 해요. 그리고 결과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은 어떤 전문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 너도 봐줘 하고 이제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제 미리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보고 있을 때 너가
잘 조금이라도 막 1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좋겠어 했는데 1분 있었어요. 그럴 때 1분이 되기 조금 몇 초 전에 와, 잘 있었어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부적절한 소리에 있어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소리 소리 내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무시하고 그냥 과제를 봐주거나 이러면서 그거의 반응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줄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표 행동은 이 누구가 선생님이 관심을 원할 때 뭐 이제 손들기라는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게 최대의 목표로 잡고, 이런 이 앞에 선행 과제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 대체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기 교회 선생님들은 성품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교육이나 똑같은 장애 정도나 문제 행동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한 애네들이 굉장히 빨리 개선되기도 하고 순해요. 학교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이런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체 행동들을 보고 목표하는 것들을 자꾸만 노력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하실래요? 끝나고 하실래요? 다 모든 정답은 없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 듣다가 보면 이게 그렇게 아닌 것 같아. 애들은 다 달라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론으로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략은 또 있는데 이 제가 제시하는 전략 외에 또 그 수많은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나 상황을 피한다 있는데 너무 심할 때,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갔는데 막 박수를 치고 그 영화를 보는 게 너무 다 심해요. 그럴 때는 뭐 아예 안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접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게 좋은 방법. 이거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교육적 상황이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지만 잠깐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만약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작 지점에 10분만이라도 있다가 나오게 한다거나 몇 분만 있다가 나오면 조금 더 그 상황에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이제 교육 상황에 도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을 통제한 게 있는데 전에 이제 어떤 아이가 버스에서 자꾸 안전벨트를 푸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풀어서 이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안전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통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위험을 해서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요즘에 안전벨트가 이렇게 잠금이 잘 안 풀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교체를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근데 그걸 계속한 게 아니라 좀 좋아지면 다시 또 다시 그 벨트가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통제를 해나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있는데, 만약에 쇼핑을 할 때 막 때를 부리고 너무 많은 막 이렇게 그 텐트런과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상황을 피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조금씩의 성공 경험을 주는 거죠. 쇼핑 시간 만약에 1시간 넘어보면 너무나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만 해서 쇼핑을 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건의 순서, TV 시청 전에 옷을 먼저 입혀서 좋은 거는 나중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욕구의 완수 후에 좋아하는 것을 주는, 요구 완수 후에 좋아하는 것을 주는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초기 조짐에 반응한다 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아이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안 좋고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꼬집거나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찬양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얼굴 표정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민감한 그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조금 눈빛이나 뭔가 다른 거면 이게 조금 문제 행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을 맡다 보면 그 아이하고 친해지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어려움을 표현하고 지금 문제 행동이 발생하겠네. 그래서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막 꿈틀꿈틀하고 막 못 견딜 막 이게 보여요. 그러면 빨리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준다거나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야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놀자 이러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방법을 안 돼 이거보다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물하고 주스가 있으면 자 주스 먹을 거니 물 먹을 거니 해서 선택권을 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배경 사건을 다룬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한 아이 예시를 들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이제 뭐 점원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앞에 봤더니 이제 배고픔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처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면 배고팠으면 또 아침에 좀 간식을 준다거나 이런 배경 사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신호를 사용해요. 만약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에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시각적인 어떤 스케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전에 저희가 아까 볼링장 가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볼링장을 간다고 계속 이제 한 주 전에 일러주고 부모님한테도 미리 말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당일이 됐어요.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보통 자폐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전환하는 거, 뭐의 상황이 바뀌는 거 분명히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상황에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텐트럼 막 이렇게 일으킨다거나 막 옆에 친구를 때리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미리 안내해 주세요. 또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스케줄을 이용해서 뭐 다음 주 뭐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사용해서 예방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전략이 있고요. 보통 이제 행동을 지도할 때 그 아이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맥락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 1차 예방에서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반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 기대 행동들을 해서 3월에 안내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 문화 속에서 즐기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아마 이제 그 예수사랑부 목사님께서는 뭐 이렇게 예수사랑 이 자리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슬로건 같은 것도 만드셨던데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문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문제 행동만 집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한 그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한 사회성 의사소통 부분의 지원 그다음에 정말 안 될 때 집중적인 뭐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행동 지원을 한다. 모든 행동이 이런 행동 지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물적 복용과 같이 해야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부모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하나 여기 보면 뭐 대학생도 있기도 하고 청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직장에서 만약에 연구가라면 연구의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고도의 뭐 학문적인 뭐 능력이 필요한 영역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각자의 그 재능이나 재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은 고도의 능력과 지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 작년에 아이들 이제 직장 취업 때문에 이렇게 면접을 할 그 기회가 있었었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 정말 아까도 봤겠지만 국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 약간 그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응력이 좋은 아이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 그게 더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서관 사서 같은 그 직무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좀 더 관계적인 부분, 자기 관리 부분이 더 필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 스스로 선택해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보게 하는 이런 이제 자기 결정 기술들을 저는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시로 든 게 선택하기 기술인데 수철이는 학교에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정해진 준비물을 챙기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사회성과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많은 교육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런 선택하기 기술들을 지도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한 어릴 때부터 일반적인 아이들이 어린 유아기부터 그 학년기에 다 길러져야 하지만 성인이 돼도 이런 자기 관리 기술이 잘 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제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보면 어머님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다 밥 이렇게 식판 받아서 주기도 하고 옆에 잔반 남은 거 지저분해지면 치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이가 들수록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게 가장 더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데 장애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이런 기회들이 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관리 기술들 부분도 계속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한국의 뭐 교육이나 여러 이제 그런 제가 그 기회가 돼서 이제 잠깐 이제 덴마크를 갈 기회가 있어서 관련된 책을 교육에 관련된 걸 이제 보다가 어릴 때부터 나를 아는 그러니까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아는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애 아이들이 이제 저희 이제 특수 교육에서 자기 관리, 자기 인식하기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 커리큘럼에도 녹여서 가르치는데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 솔직히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사회적 관계 기술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원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과하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과가 일어나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 상황으로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사과해야 될지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그다음에 적정한 시간이 사과의 시간은 언젠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사과해야 될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아주 사회적 기술들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기술, 뭐 누구와 나눠 먹는 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교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일자리로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어떤 아이는 월급 탔다고 음료수를 사와가지고 드세요 하고 오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월급 받았는데 선생님 뭐 좀 사줘. 일부러 말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일부러 가르치려고 그러면 알았어요. 내일 사갖고 올게요. 막 그러고 제가 안 사와요. 너 안 사왔잖아. 내일 또 사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막 가르침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런 티칭이 일어나게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요.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자, 이 아이는 아까 제가 그 장애 선정 기준에서 말하는 정서 행동에 갖고 있는 이제 지금은 청년이에요. 이제 그 학생이라고 말을 할게요. 보통의 이제 그 정서를 가진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런 폭발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점점점 어떤 사건에 유발돼서 막 절정에 치닫다가 막 통제가 안 된 상황, 만약 폭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솔직히 부모와 그러니까 자녀한테 맞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런 폭발적 행동이 심한 장애 청년이 있을 때 그 부모가 맞는 사례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례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이 일어나면 저렇게 절정에 다르면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뭐 너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쟤 빨리 어디로 뭐 맨날 쟤 왜 그러는 거야? 그 상황에서 너 그러면 안 돼. 훈계를 해. 근데 여기 먹힐까요? 절정에 도달하는데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막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이제 저쪽에 커피숍 거기서 이제 점원하고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막 욕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걸 했었더니 옆에 있던 이제 뭐 장애 자녀 이제 그 여자 자매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얘가 그쪽을 향해서 이제 욕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자매 또한 정서 장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면서 아주 막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이 친구가 그런 사건이 근데 점원하고 다툰 후에 이제 예배에 왔는데 이 절정의 상황 아직까지 그게 화가 안 가라앉아서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뭐 할 거야 이제 아주 극도의 언어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걔가 음료수하고 빵을 이제 급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이 저기 이제 이름을 좀 가명을 쓸게요. 누리. 자, 누리야. 아침 안 먹었구나. 배가 많이 고팠네. 했더니 얘가 녹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아침 안 먹었어요. 이제 허겁지겁 녹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야, 너 배가 많이 고팠고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따가 점심 간식 먹는데 이거 먹고 점심에 또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누그러졌는데 누그러지면서도 욕은 계속해요. 이제 막 총으로 쌀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단 말인데도 그래, 이제 다 먹고 나서 야, 잘 먹었어 하면서 이제 계속 이 아이를 그러니까 유순하게 하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아이랑 접촉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이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이의 그런 이 행동이 일어나는 그 앞에 사건 봤더니 아침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고 그 더 잠재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서장애 이게 이런 자꾸만 욕하고 남한테 피해드는 말들을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니까 또 관계적인 부분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혼자 있는 비디오를 본다거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외로움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앞에 여러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주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옆에 있던 자매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과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주 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공과를 하는데 이 저기 잠깐만요. 그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38, 42절에 여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공과 체계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이게 점 따라 긋기밖에 없었어요. 뭐 특별한 활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 미리 예습을 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씀 카드 뽑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선 따라 긋기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서 다 붙여보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계속 이제 이렇게 특수교육을 해서 그런지 말씀을 읽어도 아이들의 그 행동이나 상황에 접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르다가 음식 만들어 이거 뭐 많은 말씀 안 들어서 나빠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 이 상대방에 대해 배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관점으로 이게 소그룹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 카드를 서점에 들려서 말씀 카드를 들고 와서 자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씩 선택을 해볼 거예요 하고 선택을 했는데 다 뽑고 있는데 얘가 저 끝에서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누리야 저 와서 이거 하나 뽑아봐 그랬더니 뽑은 말씀이 이거예요. 12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서 우리 같이 있어서 와 이게 막 하면서 야 너한테 오늘 너무 적절한 말이야 그랬더니 다고 네 하고 이제 그게 수긍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아이가 좀 더 성인이 됐을 때 올바른 관계야 좀 더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배울 때 이런 자기 관리적인 부분, 사회적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도 녹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더 좋겠다. 그런 장애인 부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아직 신입이어서 아이들을 안 보신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을 겪어보신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아이들을 떠올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들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렵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